자, 이제 이거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바깥에 있는 검은색 영역 하나, 그 안에 세 개가 들어있어요. 지금 양쪽이 똑같은데 인덱스만 좀 다른 상황이고, 이 상황일 때 이제 그냥 바깥에 있는 영역 하나에다가 얘네들의 위치를 잡고, 그리고 좀 떨어뜨려서 얘네들의 위치를 잡고 해도 돼요. 근데 이러면 6개를 다 따로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저는 이 검은색 영역 안에다가 영역을 2개로 나눌 거예요. 또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이 절반을 넘지 않고 있잖아요. 대충 눈으로 봤을 때 이 영역을 반으로 2개를 나눴을 때, 여기랑 여기로 나눴을 때 이 영역의 또 높이 반은 안 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영역을 이 검은색 안에 이렇게 잡아줄 겁니다. 그리고 이 영역 안에서 얘네가 나타나도록 만들 거예요. 자, 일단은 전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내비 안에 섹션, 그리고 그 안에 div 3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내비한테 일단 보더 픽셀 솔리드 레드, 블랙, 아까 선이 블랙이었으니까 블랙 선 씌워놓고, 얘를 너비 높이를 따로 주진 않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얘를 앱솔루트로 만들어서 자, 유령을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주게 되면 방금 전에 했던 그거죠. 유들이 있는 가운데 정렬된 상태, 이 바깥 외곽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거 만든 거예요. 이거 얘도 지금 보면 유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려고 이거 먼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비의 자식으로 있는 섹션한테 얘는 이제 너비를 줘서 너비 50, 높이도 50 주고, 얘도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만들어 놓고 인형 레프티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지금 영역을 모르잖아요. 영역 골라보면 되죠. 보더 이 픽셀 솔리드 레드, 영역 보이세요? 이거 지금 여기에 섹션 하나 만들어진 거죠. 얘를 하나 더 밑으로 깔아주겠습니다. 지금 섹션, 그러니까 내비의 자식으로 있는 섹션 2개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 안에는 각각 div가 3개씩 들어있는 상태고요. 왜냐면 지금 섹션 하나 이 영역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사각형 3개 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가 여기도 똑같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같은 구조로 반복되게끔 쌓아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섹션이 여기 2개가 겹쳐 있겠죠. 이렇게 줬으니까. 여기 이 섹션을 앱솔루트로 만든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씩 다 연관관계가 있는 건데, 이 내비가 앱솔루트가 아니면 뭐예요? 얘가 사라지게 되면 이 섹션은 더 이상 이제 부모를 신경 쓰지 않는 애가 되면서, 얘 너비도 줬다고 해도, 여기에 너비가 있었다고 해도 어차피 얘가 무시할 거잖아요. 이 섹션이라는 애는 내비의 영역을 무시하고 나갈 거니까 못 나가게 유령의 집으로 가둔 거죠. 이 안에서 있게. 그리고 이 바깥 여백이, 바깥 검은 선이 또 유들이 있게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걸 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말씀드렸었나요? 앱솔루트일 때 이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 이런 거 줬잖아요. 근데 얘가 스태틱이면 이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포지션을 줬다고 해서 얘가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니에요. 스태틱은 의미 없어요. 릴레티브면 얘도 좀 이상하죠. 잘 안 돼요.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근데 앱솔루트는 돼요. 그러니까 이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 얘는 앱솔루트랑 같이 썼을 때 의미가 있는 애예요. 유령으로 만들어 줬을 때. 그게 아니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얘네는. 그래서 아까 제가 앱솔루트 지울 때 이거 같이 주석한 거예요. 어차피 의미가 없는 거라서. 남겨놔도 어차피 얘네가 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오겠지만, 네, 아무튼 이런 게 있고. 자, 그러면 섹션이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이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는 NTH 쉘드 두 번째. 근데 얘는 뭐 사실 필요 없겠죠? 얘도 필요 없고, 여기만 잡아주면 되겠네요. 탑 0이고 레프트가 90%인데 자, 얘를 이렇게 줄 수 있는 레프트를 50% 밀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위치하게 한 건데 이게 지금 둘째 섹션이에요. 지금 여기서 고른 얘가 여기죠, 여기. 근데 얘를 이렇게 안 주고 만약에 라이트 0을 줬다. 그럼 얘 안 가요. 얘 왜 안 가요? 위에서 레프트 0으로 잡고 있으니까. 너비가 있고 레프트 0이 있고 라이트 0이 있어요. 그럼 라이트가 지겠죠. 그래서 못 가요. 그래서 이렇게 쓰려면 레프트를 손을 놔줘야 돼요. 지금 여기 살짝 이상하게 보이는 거는 보더 때문에 그래요. 보더 때문에. 얘 때문에. 이런 애들 때문에 영역이 살짝 교차돼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거 지우면은 이건 문제 없는 거고. 근데 저는 얘보다는 그냥 좀 하나 더 써주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뭘 쓰든 상관은 없어요. 본인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큰 블랙 외곽선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영역을 좀 나눠 놨어요. 그리고 나서 내비에 자식으로 있는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div 한테 이제 여기 있는 박스들 만들어야겠죠? 이거 이렇게 있는 거 얘네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보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좀 주고 그 다음에 문제가 어디였지? 껐나? 외곽선도 씌워져 있으니까 외곽선도 하나 주도록 할게요. 픽셀 솔리드 레드 블랙. 자, 지금 너비 높이가 딱히 없기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너비 높이를 주면 되겠죠? 너비를 한 40%, 높이도 한 40%. 얘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아시죠? 얘를 좀 지워놓고 볼게요. 얘가 왜 이렇게 나와요? 자, 섹션에 이 보더선 지우기 전에 지금 얘를 잠깐 주석을 걸어놓죠. 헷갈리니까. 자, 지금 빨간색 선이 섹션이고요. 이 안에 있는 검은색 선, 얘도 색깔을 잠깐 바꿔서 볼게요. 이 노란색 선이 div에요. 근데 div가 지금 섹션 벗어나고 있죠. 이거 왜 이래요? 얘는 부모를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근데 벗어나고 있어요. 얘가 이 네모가 누구 기준으로 40%예요? 지금 div의 부모는 sek션이죠. div 유령인가요? 유령 아니죠. 그럼 일단 부모 기준으로 40%예요. 너비 높이가 둘 다 40을 줬으니까. 너비는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블럭이랑 한 줄에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문제가 없는데 높이는 40%가 3개면 당연히 100%를 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삐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대로 둘 거 아니니까 얘를 어차피 포지션 앱솔루트를 해줘야 돼요. 유령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여기 겹치게 3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령화를 시켰더니 지금 여기에 삼중첩이 걸려 있는 상태고, 여기도 삼중첩이 걸려 있는 상태죠. 근데 얘가 부모 무시하고 밖으로 안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섹션은 앱솔루트니까, 유령이자 유령의 집이니까. 그리고 섹션도 부모 안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는 부모도 또 유령이자 유령의 집이니까. 자, 얘가 앱솔루트가 아니다. 그럼 섹션은 이제 내비를 무시하게 되는 거고, 그럼에도 div는 섹션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건 div의 부모가 앱솔루트니까. div한테는 집이 이거고요, 이 섹션이고, 섹션한테는 집이 내비였는데 내비한테 앱솔루트 빼면 무시하게 되는 거고, 주면 다시 집에 갇히게 되는 거. 이렇게 지금 내비부터 섹션, div까지 셋 다 앱솔루트인데 잘 가둬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거 다시 빼고, 그리고 이제 얘는 좀 빼도록 할게요. 섹션 영역은. 그리고 이것도 블랙으로 다시 바꾸고. 자, 이 상태인데 여기다가 이제 삼중첩이니까 밖으로 나오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건 뭐 퍼스트 차일드로 써도 되고 nth 차일드 1 써도 되고, 어차피 첫째 자식이 div면, 섹션의 첫째 자식이 div면이니까 얘랑 얘랑 같이 선택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얘한테 얘도 좀 떨어져야 되니까 탑 10% 주고, 레프트도 한 10% 주고, 그리고 둘째는 백그라운드 컬러도 좀 바꿔서, 얘가 무슨 색이지? 그냥 오렌지로 할게요. 얘는 10 말고 좀 더 가야 되니까 30 이렇게 주도록 하고, 이제 막내 셋째는 색깔이 그린, 얘는 50. 자, 이렇게 주면은 지금 반복 구조라서 어차피 이 검색어를 통해서 찾아가면은 둘 다 먹잖아요. 위아래가 반복 구조니까. 그래서 지금 똑같이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얘 혼자만 삐져나와 있잖아요. 얘 인덱스 조절해줘야 돼요. Z 인덱스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얘만 고를 수 있을까요? 얘만. 자, 지금 이 상황을, 여기 HTML 코드 그리고 얘 화면을 봤을 때 얘가 누군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얘는 1, 2, 3, 4, 5, 6 중에 누구죠? 얘는 5예요. 5. 두 번째 섹션에 위치하고 있는 div 중에 둘째가 얘입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선택할 거냐면, 이제 얘를 정상적으로 골라주려면 선택자가 까다로워져야 되잖아요. 더 디테일하게 얘를 콕 집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랑 얘랑 같이 고르는 거는 이미 여기 골라져 있어요. 오렌지로. 여기다가 만약에 Z 인덱스를 1을 줬다. 그럼 둘이 같이 올라올 거잖아요. 근데 얘만 올라와야 되니까 우리는 얘만 콕 집어야 돼요. 그럼 이건 아니고, 얘를 콕 집기 위해서는 자, 내비의 자식으로 있는 섹션 중에 섹션 자체가 둘째 자식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얘를 고르겠다라는 거니까, 그죠? 이게 없으면 둘 다 골라지는 거고, 이게 있으니까 지금 얘만 고르겠다. 그러면 얘 무시하고 여기만 열리겠죠? 자, 여기에서 자식으로 있는 div인데 얘가 또 둘째여야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얘를 고를 수 있는 거예요. 내비의 자식으로 있는 섹션 중에 둘째가
그리고 섹션의 자식으로 있는 div 중에 둘째 얘를 고른 거죠. 얘한테 z인덱스를 1을 주면 얘만 쏙 올라오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걸 한 것 같지만 사실 별거 없어요.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활용해왔던 포지션 활용한 거고, 이런 유들이 있는 정렬, 그리고 얘네가 퍼센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화면이 줄어들어도 같이 줄어들 거라는 거. 얘가 만약에 너비 높이가 따로 고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퍼센트가 아니라 애초에 뭐 고정이 되어 있다, 뭐 몇 픽셀 몇 픽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화면이 줄어들어도 그 픽셀을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같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이것까지 맞춰주기 위해서 너비 높이 퍼센트로 처리를 한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지금 당장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좀 돌려보면서 복습하시면 충분히 다 숙달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거. 자, 그럼 이제 얘는 정리하고, 자, 이제 2차 메뉴에 대해서 초석을 좀 다져볼 겁니다. 올 게 왔어요. 2차 메뉴도 얼른 끝내야 되고 3차 메뉴 바로 해야 되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뭐 플렉스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JSP 할 겁니다. 모작 간단하게 해보고. 자, 일단 저는 구조를 1차 메뉴를 먼저 쌓아볼게요. 1차 메뉴 쌓는 거, 젠코딩으로 쌓는 거 우리 연습했었죠? 메뉴, 박스 1, 얘 자식으로 UL을 만들 건데, UL의 자식으로 li가 3개 있을 거다. 근데 이 li한테는 각각 a라는 자식이 있을 거고, href는 샵으로 통일해서 만들어지게끔 할 거다. 1차 구조 끝. 여기에는 제가 이런 걸 한번 넣어볼게요. 동물, 식물, 작물. 자, 얘를 그냥 이대로 좀 보죠. 이대로 좀 보고, 자, 우리가 지금 1차 메뉴, 2차 메뉴, 3차 메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차 메뉴랑 2차 메뉴, 3차 메뉴가 나눠져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예시로 지금 국세청을 보여드리려고 들어온 거예요. 국세청에서 여기 얘는 1차 메뉴예요. 얘한테 마우스 올리면 나오죠. 이게 2차 메뉴. 그리고 뭔가 마우스 올렸을 때 또 나온다, 그럼 3차 메뉴. 이걸 구분을 지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구분을 안 짓고 만약에 1차 메뉴식으로 이거를 계속 반복시킨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나와요? 일단 한 줄을 하나 혼자 쓰니까 밑으로 쭉 내려오는데, 얘를 만약에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도 지금 한 줄에 여러 개 나오고 있지만 언젠가는 넘어가죠. 이 1차 메뉴, 2차 메뉴, 이거 메뉴 되게 많잖아요, 이거. 이 메뉴가 1, 2차 구별되어 있지 않고 다 같은 구조로 같은 위상에서 쭉 내려온다면 가로로 가도 언젠가는 넘칠 거고요, 세로로 가도 언젠가는 넘칠 거예요. 얘는 지금 개수가 엄청 많은데 이런 걸 다 담기 위해서는 화면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1차 메뉴랑 2차 메뉴, 3차 메뉴를 좀 분리를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서 알림 소식에 대한 내용의 보도자료, 신문기사 모음 이런 게 있는데, 얘가 알림 소식 옆에 다 붙어있대요. 일단 보기도 별로 안 좋죠.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알림 소식에 관련된 내용이 2차 메뉴로 나와야 되고, 국민소통에 관련된 내용이 2차 메뉴로 나와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옆으로 쭉 나열되어 있대요. 애초에 우리가 메뉴를 쓰기도 어렵죠, 그러면. 그래서 메뉴를 좀 구별을 짓고 나눠야 되는 상황인데, 자, 얘를 간단하게 좀 노멀라이징을 해볼까요? body, UL, li, 마진형, 헤딩형, 리스트 스타일, 그리고 지금 A 태그도 들어가 있으니까 A에 대한 노멀라이징도, 컬러, 이네릿,
그리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돈. 좀 이렇게 해놓고 할게요. 보기 좋으니까. 자, 여기서 제가 뭘 할 거냐면 동물한테 카테고리를 좀 추가해 줄 거예요. 자, 동물에는 포유류가 있고 조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가 지금 이 메뉴들이 같은 위상에 존재하면 이렇게 나오는 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이 포유류랑 조류는 동물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를 했을 때 얘가 나오고 이러면 깔끔하겠죠.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거 빼야겠구나. 노멀라이징 하면은 당장은 안 보이니까 얘를 잘라서 이렇게 옮겨 볼게요. 의미 있나요 이거? 아이고, 동물 밑에 포유류 조류 나와요. 이거 의미 있어요 메뉴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 의미 없죠. 어차피 같은 위상이니까. 그죠? 그럼 얘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UL 태그 하나 만들어서 이 안에 넣어 볼게요. 좀 안으로 들어왔죠. 근데 잘 보세요. 얘는 맞는 표현일까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UL의 자식으로 누구 있는 거예요? li 3개랑 UL도 하나 있죠. 근데 UL은 자식으로 누구만 인정한다고요? li만 인정을 해요. 근데 li 말고 지금 UL이 또 들어와 있네요.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쓰는 거는 지금 보기에는 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올바른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골치가 엄청 쓰일 거예요. 왜 그런지는 이제 조금 이따가 내용이 나올 거니까. 자,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을 게 아니라 잘라서 여기다 넣을 거예요. 자, 위상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지금 li의 자식으로 있는 li의 자식으로 있는 a의 형제로 UL을 넣어줬어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없어요. 이러면 UL은 어차피 li 3개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럼 자식 가질 수 있는 문법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li를 까봤더니 a라는 자식과 ul이라는 자식이 있는 거예요.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구조도 잘 유지하고 있고요. 사실 2차 메뉴는 이게 다예요. 이 구조가 전부예요. 자, 이걸 가지고서 얘네도 좀 추가를 해볼까요? 식물 밑에다가 여기는 뭐 넣지? 식물, 나무는 좀 그런데? 식물, 장미, 튤립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광물 밑에다가도, 광물에는 뭐 금속, 비금속 이런거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위상 정리를 좀 해주자면 이렇게 이러면 이제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된 상태인데, 자, 이러면 각자 동물과 식물과 광물이라는 건 1차 메뉴가 될 거고, 이 뒤에 나온 얘네들은 2차 메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얘네한테 또 넣어줄 거예요. 포유류한테는 뭐 강아지, 고양이. 그럼 이제 얘는 3차 메뉴가 되는 거죠. 하나 더 넣어도 돼요. 강아지한테는 뭐 비숑, 뭐 비글. 얘네는 4차 메뉴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메뉴가 쭉 구조를 갖고 쌓이게 될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은 좀 어때요? 뭔가 되게 많이 복잡해 보이는데 결국 UL, LI, A예요. UL, LI, A.
UL li A, UL li A, UL li A. 반복이죠. 결국 똑같아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똑같은 게. 대신에 이때 중요한 건 UL이 A의 형제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랑 새로운 2차 메뉴가 형제로 존재를 해야 돼요. 그것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되니까. 그럼 젠코딩 할 때도 사실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 내비에 메뉴 박스 1, 얘는 2로 하죠. 2로 해놓고 이 안에 UL 1차 메뉴가 생길 건데 이 안에 li 메뉴 아이템이 뭐 3개가 있을 거야. 근데 이 안에 메뉴 아이템 텍스트가 A라고 존재를 할 건데 href는 샵이 될 거고 또 텍스트를 메뉴 아이템 1차라고 해주죠. 1차 메뉴 아이템. 그 다음에 달러로 부분을 좀 지었어요. 이러면 1차 메뉴 완성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A의 형제로 누가 만들어진다고요? UL li A가 A의 형제로 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복사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2차 메뉴로 바꾸고 또 플러스해서 복사 붙여넣기 여기에 3차 이러면 3차 메뉴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젠코딩 할 때 1차 메뉴까지만 우리가 마스터가 잘 되면은 그 뒤에 구조 쌓는 거는 그냥 반복이니까 누가 형제로 만들어줘야 되는지 이 플러스가 들어가는 이 부분만 잘 체크를 하면 2차, 3차 뭐 한 몇백 차를 만들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복사 붙여넣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은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젠코딩으로도.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메뉴 구조를 쌓을 때 일일이 타이핑을 하는 수고를 안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좀 자, 해볼게요. 얘는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자, 제가 메뉴 박스 1에 자식으로 있는 UL이래요. 메뉴 박스 1은 div인데 얘 왜 이렇게 만들어졌지? 내비 치워 그러면. 얘를 내비로 바꿔. 자, 메뉴 박스 1에 UL이래요. 그럼 얘죠. 얘는 누구예요? 얘가 메뉴 박스였고 그럼 UL은 메뉴였죠. 근데 얘는 1차 메뉴. 1차 메뉴 열면 누구 나와요? 1차 메뉴 아이템. 1차 메뉴 아이템 열면 누구 나와요?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 그리고 누구? 2차 메뉴. 지금 이렇게 구조가 쌓여 있는 거예요. 2차 메뉴 열면 2차 메뉴 아이템. 2차 메뉴 아이템 열면 2차 메뉴 텍스트 그리고 3차 메뉴. 이 UL은 메뉴고 li는 메뉴 아이템이고 A는 메뉴 아이템 텍스트예요. 같은 구조 계속 반복이니까 밑으로 들어가도 똑같겠죠. 그럼 지금 메뉴 박스의 자식으로 있는 UL을 딱 골랐어요. 그럼 얘 누구 고른 거예요? 1차 메뉴 고른 거예요. 자, 여기서 근데 li를 줬어요. 얘는 누굴 고른 거예요? UL 1차 메뉴에 자식으로 있는 1차 메뉴 아이템을 고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동물을 고른 건데 동물이 가지고 있는 범위가 얘네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 다 선택이 된 거고 1차 메뉴 아이템을 고른 상태. 자, 그럼 여기서 1차 메뉴 아이템의 자식으로 있는 UL 얘는 2차 메뉴를 고른 거죠. 얘네가 같이 골라졌으니까 이렇게 두 개가. 여기가 큰 이유는 3차 메뉴, 4차 메뉴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 안 가려놨으니까 큰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얘 li래요. 누구예요? 2차 메뉴 아이템. 또 UL로 들어가요. 얘는 3차 메뉴. 또 li 들어가요. 그럼 3차 메뉴 아이템. 또 UL 들어가요. 4차 메뉴. 또 li 들어가요. 4차 메뉴 아이템.
구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나요? ULLI 반복된 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잘 보세요. 얘는 누구예요?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겠죠. ULLI A. 그죠? 얘네 동물, 식물, 광물 얘네만 골라줬잖아요. 텍스트만. 자, 그러면 ULLI A. 얘는 누구예요? 2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 간단하죠? 이렇게 구조가 쌓여 있는 건데 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빠르게 보여드리면은 자, 제가 만약에 1차 메뉴 밑으로 모든 메뉴를 다 고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써줘야 돼요? 1차 메뉴 밑에 있는 모든 메뉴를 다 고를 거다. 이게 1차 메뉴고 이게 1차 메뉴 아이템이잖아요. 근데 1차 메뉴 밑에 있는 모든 메뉴를 다 고를 거면 이렇게 쓰면 돼요. 지금 이 띄어쓰기는 후손 선택자였죠. 그러니까 첫 번째 1차 메뉴에 후손으로 있는 애들 중에 UL 다 골라진 거예요. 지금 2차 메뉴, 3차 메뉴, 4차 메뉴 다 골라진 거죠. 그러면 1차 메뉴까지 포함을 시키겠다. 그러면 메뉴 박스 1 밑에 있는 후손 중에 UL이 메뉴니까 LI는 메뉴 아이템이고 A는 메뉴 아이템 텍스트니까. 자, 그러면 1차 메뉴 밑에 있는 모든 메뉴, 그럼 2차, 3차, 4차 다 골라지겠죠. 메뉴들이. 얘를 디스플레이 논 하겠다. 그럼 1차밖에 안 남죠. 자, 여기서 (1차)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 올렸을 때 2차 메뉴가 나오게. 그럼 1차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 올렸을 때 누가 나오게? 2차 메뉴가 나오게. 그러면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아, 여기 안 써졌구나. 자, 이렇게 1차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 올리면 2차 메뉴 나오게. 그리고 지금 3차 메뉴 안 나오고 있죠. 2차 메뉴에 3차 메뉴 분명히 여기 포유류 쪽은 있는데 안 나와요. 자, 얘는 2차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 올렸을 때 3차 메뉴 나오게. 이러면 1차 메뉴, 2차 메뉴 올리면 3차 메뉴가 나오죠. 근데 4차 메뉴 또 안 나오죠. 그죠? 그럼 4차 메뉴까지 해주려면 이렇게 해줘야겠네요. 이래야 1차 메뉴 자식 아이템, 2차 메뉴 아이템, 3차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 올리면 4차 메뉴 나오게가 된 거니까. 이러면 다 나오죠. 근데 이거 너무 번거롭잖아요. 결국 다 디스플레이 블락인데 너무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할 거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러면 메뉴 박스 1의 후손 중에 구조가 UL, LI, UL일 때 그 LI한테 마우스 올리면 다 나오게. 얘는 없으니까 안 나오고, 얘는 있으니까 나오고, 있으니까 나오고, 없으니까 또 안 나오고. 고양이, 난 고양이가 고르고 싶어. 고양이를 고르게 해줘. 아무튼 네, 이렇게 구조를 쌓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선 선택자를 꼭 필요할 때 아니면 안 쓰기로 했잖아요. 후선 선택자가 꼭 필요한 상황은 이런 거예요. 반복 구조에서 우리가 일일이 다 명시를 하면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그럴 때 이렇게 자식이 아니라 후선으로 끊어줌으로써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다 적용이 되게끔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또 여기서부터 이어서 2차 메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